심사 자체가 까다롭다는 소리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민국에 I-140을 집어넣었을 때 어떤 많아지는 거. 근데 이거를 지켰을 때는 승인은 큰 어려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미국 취업이민 전문 토마스 앤 앵커의 비숙련 취업이민 담당자 백은비 과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비숙련 이민 신청자분들과 또 예비 준비자분들께서 궁금해하셨던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로 저희 토마스 앤 앵커의 이상윤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좀 날카로운 질문들을 준비해 보았는데 대표님 마음의 준비 좀 되셨을까요? 처음부터 무서운데요, 이거? 네. 해보죠, 총 뭐. 한 네. 10가지 정도 질문을 순차적으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맞네요. 대표님께서도 좀 자세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영주권 승인 사례가 없는 고용주, 과연 믿고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영주권 승인 사례가 없다고 고용주가 위험한 건 아니에요. 얼마나 큰 회사고 거기서 얼마나 현지인을 많이 고용을 한 상태에서 외국인을 뽑을 수 있는 이런 구조적인 회사의 정확한 판단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영주권 승인 사례가 없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영주권 승인 사례가 없어도 처음에 진행하는 노동 허가까지 잘 나왔을 때는 사실 거의 문제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정말 이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실제 저희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도 네. 영주권 사례가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또 사례가 아직은 없는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네. 대표님 말씀은 두 가지 프로그램 다 절차상의 문제가 없으면 영주권 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절차상의 문제 이전에 고용주 회사가 얼마나 현지인을 많은 인원을 지금 고용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지에 이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직원으로서 많이 있는 업체는 외국인 고용의 의사를 나중에 철회할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그렇진 않을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나 미국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으면은 1년, 2년, 3년 경력이 계속 생기면서 급여는 계속 높게 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고용주가 영주권을 받고 오는 사람을 더 기다리게 될 겁니다. 막연하게 한국에서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많은 인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가 나중에 고용의사를 철회한다. 잘못 판단된 거라고 제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영주권을 받고 들어올 사람은 이제 신규이기 때문에 급여를 낮게 줄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반기는 사례가 더 많을걸요? 사실 이게 저희 세 번째 질문이랑도 조금 연결이 될 수 있는데 네. 수속기간 자체가 굉장히 오래 걸리다 보니까 현지인으로 대체해야지라는 마인드의 고용주인 회사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될까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 이 시간은 비숙련이죠. 숙련공은 그럴 수 있습니다.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내가 뽑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었을 때 정말 이 경력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지인을 찾고자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비숙련은 많은 인원들을 뽑는 거거든요. 백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한국에 많은 비숙련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거기는 한두 명 뽑는 게 아니죠. 많은 인원을 뽑는 거예요. 거기에 한두 명이 늦게 온다고 해서 다른 미국의 비숙련 하는 사람들을 대체한다? 어폐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 내에서 사람을 계속 고용을 하고 있으면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외에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이 포린 워커들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갑자기 고용주가 의사를 처리하진 않아요. 다만 이런 일들을 진행해주고 고용주 변호사를 어레인지해주는 미국에도 이런 스태핑 회사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항상 한국은 브로커하면 되게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쁜 건 아니에요. 이런 업체들이 고용주를 얼마나 관리하고 설득하고 하는 이런 노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러지 않았을 때 고용주는 되게 당황스러워할 수가 있거든요. 고용주가 외국인들을 뽑겠다고 했었을 때 이런 일을 해주는 업체들이 고용주한테 실제 5년 걸리는데 한 2년이면 옵니다. 이랬을 때 어떨까요?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비숙련 프로그램을 계약을 해놓고도 걱정하시고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일을 해주고 있는 업체 그리고 그런 업체들이 고용주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된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면 정말 10년 이상 기다려야 될까요? 중국이 한 14년 걸려요. 그런데도 스폰서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고용주들이 있습니다. 그럼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이 당장 안 오면 안 된다가 아니라 계속 인원은 필요하니까 파이프라인으로 걸어놓는 거예요. 나중에 그때 돼서 오면은 또 쓰면 되니까. 매년 사람들이 모자르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물론 손님한테 10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진행하면은 더 빨리 오니까 괜찮을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5년
5년, 6년 보고 있어요. 근데 저도 얼핏 백 과장님 그때 손님들 얘기해도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얘기는 하는데 그건 잘하신 것 같아요. 어떤 변화가 또 생길 수는 있으니까. 그런데 상식적으로 지금 현재 이민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5년, 6년, 5년 미만도 가능하다. 10년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변수가 생겨서 그래요. 우리가 AP라든지 TP라든지 어떤 큰 변수가 생겨서 이민국에서 심사하는 시간이 갑자기 길어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포함시킨다면 10년도 할 수는 있겠네요. 좀 여유 있게 잡고 진행하는 것이 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취업이민 신청자가 많아지면 심사가 더 까다로워지고 승인 확률이 낮아질까요? 심사는 더 까다로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심사가 까다로워지는 부분들은 뭐를 보냐면은 고용주의 재정 능력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용주가 실제 포린 워커들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있다면 괜찮아요. 그리고 뭐 보는 심사들이 있죠. 고용주가 혹시 어떤 대가를 받고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클린해진다면은 심사 자체가 까다롭다는 소리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민국에 I-140을 집어넣었을 때 어떤 추가 서류 요청들이 많아지는 거 이런 부분들을 까다롭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까다로운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켰을 때는 승인은 큰 어려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향후 비숙련 이민이 중단될 위험이 커진 게 사실일까요? 이민이 중단되진 않아요. 겁나죠. 불법 체류자를 잡네, 초청 이민도 바뀌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백 과장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불체자 추방 목표가 1년에 몇 명인지 혹시 들어봤어요? 저는 그것까지는 1년에 한 100만 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100만 명이요? 엄청 많죠. 네. 근데 그렇게 안 될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90일 동안 거기에 이제 일반적으로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우리 언론들이 발표한 수치로 봤을 때 트럼프 취임 이후 100일 동안 한 13만 9천 명 정도를 추방시켰어요. 비숙련 1년에 쿼터 만 개죠. 네. 근데 만 개인데 얼마 전에 저희 그 네팔 사람 4명 비자 영주권 받았거든요. 한 사람이 받고 가족 3명이니까 4개죠. 그럼 4개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1년에 만 개지만 한 2,500개? 제가 이 말씀 드렸죠. 100일 동안 13만 명만 해도 지금 비숙련의 1년 쿼터 만기하고 차이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럼 13만 명 지금 보낸 건데 1년에 100만 명이라고 하지 말고 반으로 해서 50만 명. 50만 명을 만약 불체자를 보냈으면은 그 불체자가 주로 어디서 일을 할까요, 미국에서? 힘든 직종이거나 외진 네. 지역이겠죠. 그리고 요새 보면은 그 농업지역, 프레스노도 그렇고 이게 농가 지역에 불법 체류자들 참 많죠. 그런 사람들이 다 나가버리고 나면은 정말 미국 내에 일할 사람이 없겠죠. 많이 없어지겠죠. 네. 근데 그 사람들을 채울 사람이 미국 사람들이 많이 채워질까요? 안 할 것 같은데요. 쉽지 않아요. 그만큼 인원이 빠졌는데 여기에 비하면 너무 작은 10,000개 정도?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뭐 중단시킬까요? 결론은 그럴 안 가능성은 할 것 거의 같죠. 없다. 한 가지 더 붙인다. 제가 이런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한번 뭐 얘기할 시간이 있을 수 있겠는데 오히려 비숙련의 이 부분들은 진전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은 불체자가 다 나가고 일할 사람이 도저히 없을 때 미국 내 시민들의 일자리 자체를 그걸로 대체하지 못한다고 했었을 때는 일단 뭐라도 데리고 들어와야죠. 그럼 불체자 데리고 들어올까요? 아유, 안 하죠. 기존에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비숙련자를 예를 들어서 쿼터를 왕창 접으면 빨리 들어오겠죠. 그거 누가 할 수 있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 한 번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에 그 H2B라고 계절적으로 쓰는 비자가 있어요. 근데 2025년도에는 33,000개를 갑자기 추가로 증가를 시켰어요. 그대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비숙련 이민이 중단된다. 이거는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케어하는 HH는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겁니다. 유명한 프랜차이즈 업종에 비숙련이 있으면 다 관심이 쌓일 거예요. 그런데 이 구조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닭공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는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말 포린 워커를 들고 와야 돼요. 이게 비숙련 취업 이민의 성공 핵심 키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